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재판 진도는 제일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사건이 가장 빠르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라 서증조사와 마지막 변론, 선고 정도가 남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재판이 늦어지는 현 추세대로라면 연내에 1심 선고가 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은 대선 전국이 한창인 내후년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진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상당히 시일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이제 위중조사나 이런 것들은 또 이 다른 재판에서 이 구속영장 심사하거나 이럴 때 일부 유죄가 의심되는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2차 구속영장 청구해서 그게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각됐을 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위증교사가 법리도 간단하고 이미 판사가 판단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결과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전망도 있고 네. 그래서 전망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거법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정부에서 그러니까 보조받은 선거 자금이 434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재판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조선일보 사설 보여주십시오. 이 대표 재판 대선 전 확정으로 정치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이렇게 그 사설을 썼고요. 중앙일보 사설도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 그리고 한국일보요. 4개 재판 받게 된 이 대표 법원 혼란 없게 신속한 판단을 그러니까 빨리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라고 하는 근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 이거는 뭐 불투명 상황인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이 대표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돼 있고 이게 헌법 84조인가요? 87조인가요? 84조죠. 84조. 이 한동훈의 해석이 나왔던 그거죠.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1, 2, 3심 모두 집중 심리를 통해 재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앙 한국 사설은 굳이 뭐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아도 비슷한 톤인데 비슷한 톤이나 맥락인 거죠. 원론적으로 재판 결과는 빨리 나와야죠. 원론적으로는 그래야 그게 뭐 헌법 84조건 뭐건 간에 빨리 나와야 국민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선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네네.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네. 그 판단이 반영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나와야겠는데 다만 빨리 나와야 되니까 재판을 뭐 아무렇게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하고 명확한 어떤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죠. 그래서 공정하게 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설들의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어떤 뉘앙스랄까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전에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대통령이 되면은 한동훈의 헌법 84조 해석의 그 논란처럼 유죄가 날 건데 그 전에 대통령이 되면은 유죄가 날 중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면은 이상해지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걸 뭐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재판을 끝까지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벌써부터 유죄가 나올 걸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재판은 형사상 소추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추라는 거는 새롭게 소를 제기하는 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재직 중에는 그래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추가적인 기소를 당하지 않지만
이 한동훈의 해석은 소추의 범위에 재판은 들어가지 그렇죠. 않으니 재판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이게 한동훈식 네. 주장이죠. 그러면은 또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는 공소 제기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조사와 수사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마도 그건 한동훈한테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아마도 소추에는 수사와 조사는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검찰이나 수사와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안 들어가고요. 절대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겠죠.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에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였는데 우리가 그죠? 네. 수사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어차피 그거는 소추를 못하니 그렇죠.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수사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 네. 전혀 사실관계가 안 맞는다. 좀 이따 그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김민하 평론가한테 이렇게 애써 질문을 드려가지고 답을 끌어냈는데요. 여기에 영부인은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영부인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직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기 말에 책임 안 지는 사람이니까 원래 그렇죠. 자기 입으로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지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국가 예산 다 쓰면서 다니면서 뭐 명품 숍도 들리고 다 하더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파워가 있는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진 것 같다. 네.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요새. 의심이 아니라 뭐 대대통령인 것 같다. 대대통령. 네. 비통령. 비통령. 네. 옛날엔 통령이라고 불렸잖아요. 통령이라고 했었잖아요. 뭐 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통영이 아니라 통령. 네. 이태리 쪽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통령 정부 이런 게 있죠. 그 옛날에 나폴레옹이 있고 뭐 이럴 때도. 네. 네. 맞아. 프랑스에서도 그랬고 그쵸. 통령이라는데 거기다 대자를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전제 군주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전제 군주라고 착각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난 내가 말하면 그 법이요. 짐이 그 법을 다 제정하는 그래 조선시대 왕정시대나 가능했던 일인데 심지어 법 위에 있어요. 법 위에. 그걸 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지 이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면 아마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1면 보여주십시오. 제목이요. 최 목사가 외국인이라 대통령 부부 처벌 못한다? 뒤에 물음표가 달려있는데요. 권익위 법리해석 도마에. 굉장히 좀 제목은 점잖게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조금 이따가 저희가 전해드리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경향신문 1면에서도 보도했고요. 한겨레 신문 4면에서도 관련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명품백 외국인이 줘 대통령 식무고 의무 없다는 권익위 궤변 이렇게 돼 있는데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